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또 추석 연휴의 마지막입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도 보람있고 좀 재미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나는 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싶었지.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군요. 황당한 일인데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영부인께서 코비드19 감염이 되셨습니다. 정말 저도 어제 뉴스 보면서 정말 황당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충격을 받았듯이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이러면 뭐 그렇다면 조금 빨리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 이게 참 골치 아플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 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비드19 감염됐다는 데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면 다 수긍이 가. 이렇게, 맞아.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겠고, 저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분들이 이제 슬슬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의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저것도 또 뭐 정치적 웃긴 제스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고요. 그렇죠. 다양한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안들이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변수가 굉장히 많다. 변수가 굉장히 많고, 시나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 그렇잖아요? 시나리오도 다양하게, 시나리오 1, 2, 3, 4, 5, 6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한다?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일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뭐 참으로 안타깝게도 미국에선 그 단기적인 그 충격을 다 기술주들이 몽땅 다 받았습니다. 오히려 은행주들은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전일 올랐던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적지 않은 폭의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이 느낌이 주는 어떤 충격파만큼의 폭락세가 나왔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보니까 조금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버를 했다는 거죠. 방패막이가 좀 된 건데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19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책 관련 협상은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약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보면 다우존스는 겨우 0.48%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S&P는 0.96%. 우리가 느끼는 충격, 그리고 시장 초반에 선물 시장에서의 충격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그 낙폭이 만회되면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트럼프께서 아프시니까 이렇게 아플 때 일도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현장에 참여 못하니까 부양책 규모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찌되었거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트럼프의 코비드19 감염에 대한 충격을 일부 감쇄하면서 마감이 된 것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많이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조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바로 이거예요.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건이 사실은 뭐 전면적으로 뭐 경제가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죠. 그건 아닌데 선거 국면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준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거에 따라서 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동정심 때문에 트럼프를 더 많이 찍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렇게 병 걸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을 더 많이 찍을 것이다. 이렇게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좀만이 짜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트럼프가 더 아팠다. 아니면 다시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보다 별로 아프지도 않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때,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코로나 전국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감염과 사망자를 낸 미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이 바뀔 것이냐 등등등등등. 그리고 골수 팬들은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골수 팬이었다가 떠났다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써지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써지는 게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뭐예요? 내가 투자한 기초자산, 내가 투자한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한판 승부 거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미래에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해서 결과가 맞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그렇죠. 예측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측이지만 이제 보다 그걸 정확하게 확정을 짓고 예측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조금 멍한 상태로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와 투기자의 이런 차이가 생기긴 하는데요. 어찌됐건 미래에 대한 승부인데, 시나리오가 많다는 건 미래가 시나리오 1, 2, 3, 4, 5, 6에 갈라지잖아요. 미래가 그 시나리오별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한 발 뺄 수 있죠. 한 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이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 말씀드렸듯이 다우나 S&P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나스닥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무려 2.22%나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러셀 2000은 오히려 0.78% 올랐어요.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아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소기업에 더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종목별로 어떻게 됐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08% 빠졌고요. 근데 바이오텍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텍도 2.19% 빠졌고요. 대표주인 애플 3.23% 하락했고, 아마존은 2.99%, 마이크로소프트는 2.95%, 알파벳은 2.17%, 페이스북은 2.51%, 인텔은 2.35%, 퀄컴은 3.3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86%, 그 다음에 AMD는 3.61%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4.06%,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7.38%나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사전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사전에 올랐다가 이렇게 또 빠질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성향이 있네요. 넷플릭스는 4.63%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은행주인 웰스파고는 1.83% 올랐고요. 벅셔 해서웨이는 0.40%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0.65% 정도 빠지면서 장마감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번 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럼 채권시장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신용 디폴트가 나오는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신용 디폴트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면은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된다? 네. 위험자산 회피하고 안전자산 선호하는 상황이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야 된다. 근데 채권 가격이 올랐나요? 아니에요. 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 거죠. 물론 채권 가격이 요즘에 밴드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아주 작은 폭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8시께에 미국 채권 가격은 오히려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즉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요. 10년물은 0.704%까지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2.7bp 정도나 금리가 오른 것이고요. 30년물도 1.2bp가 오르면서 1.492%가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한 안전자산 선호도 아니에요. 채권 가격은 약세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제 미국 바이든이 될 것 같아, 민주당에. 그럼 민주당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돼? 부양책을 엄청나게 많이 쓸 거야.
부양책을 많이 쓴다는 건 뭐다?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별로 자기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럼 물론 이것도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펠로시가 부양책 합의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양책 자체만 초점을 맞춘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민주당에 대한 해석은 조금 과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정도 지금 상황들이 일단 미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상황은 뭐다? 부양책.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양책이 해결되면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이 트럼프의 코비드19 감염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오히려 미국 시장 앞으로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채권 가격은 약세, 주식시장도 약세. 말이 되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달러화 강세는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는 뭐 안전자산 선호, 그 다음에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달러 자산 강세인데, 엔화는 차라리 조금 더 강세였어요. 오히려 뭐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더 안전한 자산인 엔화로 넘어가겠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유로화가 가장 약세였습니다. 네, 유로화가 약세. 유로화도 참 하여튼 뭐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은. 그리고 원화와 위안화도 조금씩 소폭 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의 핵심은 트럼프의 코비드19는 단기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부양책이다. 부양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훨씬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해외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비드가 터지면 누가 제일 나쁘다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가 확산되면 원자재 가격 중에서 어디가 제일 나쁘다? 네, 원유 가격은 후덜덜합니다. 36.97로 또 떨어졌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퍼센테이지로는 또다시 4% 중반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36.97 이렇게 했습니다. 네, 리비아가 이제 산유국으로 다시 재등장할 것이고, 오펙도 생각보다 생산이 한 16만 배럴 많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그 러그 숫자도 186개인가로 다시 증가. 네, 그러니까 다시 원유 생산이 재개되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그 원유 가격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는 1.53% 떨어졌고요. 구리값은 오히려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5%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3% 반등을 하면서 6,545를 기록을 했고, 금값은 어떻게 되느냐? 금값은 1,904달러로 한 0.6% 정도 떨어지는 양상 나타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악재 분명히 뜬 거는 맞다. 근데 뭐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악재다?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실업률이 얘기가 나오는데, 9월 실업률이 제가 어제 운동을 하면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더니 목이 쉬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서. 네. 9월 미국 실업률이 7.9% 나왔는데요. 8.2%인 예상치보다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뉴스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고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뭐 실업률은 뭐 갑자기 늘어난 건 당연한데, 그러면 고용이 회복됐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기 실업자 수가 1,000만이 넘어요. 그래서 고용이 얼마나 늘었냐면 60만 명 늘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은 80만 명 늘어서 이번에 발표된 실업률 자체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영구 실업자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디즈니도 감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즈니는 뭐 어쩔 수 없죠. 그 놀이동산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감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영구 감원자가 많고, 그래서 고용은 그렇게 탐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단기적으로, 근데 참, 주간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았어요. 사실, 주간 기준으로 나쁠 게 없어서, 추석 끝나면 원래 한국 시장은 굉장히 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굉장히 안타깝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다우지수는 한 주 동안에 1.87%가 올랐고요.
S&P 500은 1.51%, 나스닥은 2%나 오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1.48% 올랐습니다. 세계 지수가 모두 1.5% 내외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으니까 사실은 추석 연휴 한국 시장 상당히 좋아야 되는 거였는데 이 트럼프 건이 워낙 그 느낌적으로 시장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뉴스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시장의 본질적인 흐름들, 수급에 영향을 더 미칠 것은 부양책이다. 그래서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자 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좋았는데 추석 끝나고 아주 추석 전에도 막판에 좋아져 가지고 뜨뜻했는데 추석 이후에도 추석에 쓴 돈을 모두 주식시장에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네, 트럼프께서 약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빨리 쾌차하시기를 빌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선거전도 좀 격전 없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시장 정리해드리고 한국 시장은 단기 약간의 불확실성 반영,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부양책에 의한 반영, 이렇게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휴일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의 수출은 상당히 좋은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한국은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데 수출이 잘 됐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시장 마치겠습니다. 그 추석 연휴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분 만나 뵀는데요. 저는 열심히 정말 운동을 했고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바람에 매번 이렇게 촬영 장소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그리고 추석 마무리 잘 하시길 빌겠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